매일 장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이슈 안에서 종목을 골라보는 시간인데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이렇게 황금 연휴도 끝이 났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을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장보는 남녀도 지난 월요일에는 그 특집 방송으로 다른 걸로 이제 대체가 됐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 시장이 연휴 기간에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월요일 시장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또 한 번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좀 무난하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오늘도 꼭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주제 보면서 그러면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오늘 매일 장보남녀 주제 뭘까요? 바로 전기차주 갈 때가 되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죠? 딱 테슬라요? 맞습니다. 그죠? 테슬라. 테슬라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전기차의 바로미터가 되는 좀 기준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주가 상당히 잘 가다가 앨런 머스크가 워낙 지금 유명해서 인터넷에 많이 떠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 주가가 좀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저는 이런 발언은 조금 의도됐고 의도가 되지 않았더라도 단기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기차주들도 테슬라 다시 반등과 함께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나왔고요. 다음 내용 보면서 추가로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앨런 머스크 발언에 이제 테슬라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지난 주말 뉴욕 시장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시 반등 지금 구간에 있고요. 이런 발언은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의 CEO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거에 화장품 관련주 한창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종목들 중 특히 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큰 이슈가 있으면 그거랑 묶어가지고 주가 띄우려고 혈안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회사들도 예전에 화장품주 뭐 중국에서 잘 팔릴 때도 우리 화장품 진출하겠다, 뭐 하겠다, 우리 화장품주다. 지금도 코로나 관련주들 물론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코로나랑 묶어서 우리도 치료제 개발하겠다, 뭐 하겠다, 뭐 원료 의약품 이슈되면서 그냥 주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직접 CEO가 이런 식으로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건 오히려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건강하다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연기관 시장은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전기 모터 그리고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지금도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흐름이 더 빨라졌다는 거죠. 자,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 우려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뭐 악성 재고도 쌓여가고 내연기관 쪽으로 그 전부터 이제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개발은 점차 줄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국은 전기차 시대로 바뀔 거기 때문에 굳이 내연기관에 큰 투자를 안 했거든요.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에. 그리고 뭐 외형만 조금 바꿔가지고 페이스 리프트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휠이나 아니면 그 철제 구조는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쪽은 바꾸지 않고 이제 그 디자인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되고 있죠.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생존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전기차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빨리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기업들도 이제 실적 악화가 되고 다시 경기가 풀려가면서 그 실적이 좋아질 때 내연기관의 재투자보다는 아예 이 기회에 이렇게 회사가 위기일 때 그냥 친환경차에 더 베팅을 하자라고 저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종목으로 오늘 종목 매장남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기차 관련주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국내 증시안에는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많은데 오늘 그중에서 센트럴 모텍을 골라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센트럴 모텍 볼게요. 자, 직접적으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독점 납품이에요. 컨트롤 암이라 그래서 네. 그 자동차의 수평을 잡아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부품을 지금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테슬라 반등과 함께 센트럴 모텍도 급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여러분들 앞으로 테슬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테슬라 굉장히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앨런 머스크 발언 이전에 이미 코로나로 급락했던 주가는 다시 $800까지 올랐었어요. 그렇게 테슬라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메가팩토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왜냐면 그만큼 부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 완성차 업체가 이제 전방산업에 있으면 그 다음에 1차 협력 2차 협력, 3차 하청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업들이. 하지만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자동차의 협력 업체들을 모두 한 공장에 모아서 만든 게 바로 메가 팩토리죠. 그래서 중국에도 지금 그 건립을 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가 팩토리를 건설하면서 굉장히 그 납품 단가와 그다음에 운송 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S로는 굉장히 고급화 전략으로 갔는데 이제 모델 3나 이제 대중화에 앞장을 서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잘 가는 거고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센트럴 모텍입니다. 자, 그러면 네. 센트럴 모텍에 대한 차트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센트럴 모텍. 자, 우선은 3월 20일이라고 하면은 많은 그 기업, 많은 그 주가 기업들이 저점을 이미 찍었던 가장 최저점이었던 그 날이 3월 20일이에요. 지수도 그날 최저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한 달간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이제 매직 구간이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직접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죠. 자, 이런 상황이죠.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3월 20일 날 최저점 급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는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들도. 그리고 나서 단기간 급락이면 당연히 매물대가 제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또 올라올 때도 빨리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한 달 정도 기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기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매집을 충분히 한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거래량 터지면은 추가 급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센트럴 모텍.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는 저는 지금 이 시장의 순환매 속에서 제가 이제 늘 급등한 종목은 안 가지고 나오잖아요. 매일 장보담류에서 항상 바닥권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거나 이제 곧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트럴 모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 종목 진짜 저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딱 보시고 뭐 아직
급등이 안 나왔네. 그리고 잊어버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또 뭐 20%, 30% 급등 나왔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때 살 걸. 그죠? 뭐 예를 들어서 DPC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막상 올라가기 전에는 별로 관심 없으시다가 다음날 상한가 가니까 그때 돼서 저한테 이제 오픈 채팅방 이런 데서 아니면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 DPC 지금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어봤죠. 그러면은 DPC 저점에서 얘기할 때 그때 매수하시지 왜 지금 와서 상한가 간 다음에 말씀하시냐? 왜 지금 살려고 하시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때는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어서 내가 관심이 없었다. 근데 지금 올라오니까 사고 싶더라. 가장 초보적인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급등 나왔을 때 파는 거죠. 반대로 급등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센트럴 모텍도 지금 충분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좀 터져준다면 단기 급등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 발언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안 그랬으면 얘도 급락하게요. 이미 월요일 날.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출발 이후에 종가는 또 상당히 좀 좋게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새벽에 나스닥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봤으니까 투자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트럴 모텍. 우선은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경쟁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1분기에 무려 32%나 실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분기 실적은 그러면 안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회사들도 다 2분기 실적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테슬라는 모델 S는 우리나라도 지금 테슬라 지점이 있지만 모델 S 사려면 그냥 사면 돼요. 모델 S는 원래 기본 깡통차 가격이 1억 2천에서 시작하고 풀옵션은 1억 6천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모델 S 수요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계약하면은 최소 6개월. 원래 처음 나왔을 때 모델 3 나오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그만큼 뭐예요?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가 지금 대기 고객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 받아놨던 거, 코로나 이전에 예약 받아놨던 거를 지금 찍어내서 보급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델 Y도 이번에 대박이 났고, 그 다음에 테슬라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엄청납니다. 지금 가격이 거의 4천만 원대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잘 나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낮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메가 팩토리로 인해서 운송 물량과 부품 이런 게 다 낮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기억을 하시고 저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 안 좋다고 그러는데 늘 그렇게 얘기할 때가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또 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어떤 대기업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외국인과 기관이 그런 종목들을 매집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주가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식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웬만한 스몰캡 종목은 악재 하나 툭 내놓으면 개인들이 무서워서 손절치고 떨어집니다. 그럼 밑에서 잡아가지고 급등시켜요. 그런데 대형주는 워낙 강성주들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개인들이 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CEO 리스크를 일으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 맨날 검찰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20만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큰일 난다. 맨날 언론에서 떠들 때 그때가 언제예요? 최저점이었어요. 작년에. 지금은 얼마예요? 60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떨어뜨릴 때는 CEO를 건드려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테슬라도 저는 그렇게 단순히 장난친 걸로 보이진 않아요. 본인이 새롭게 매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개인들이 매도 치었을 때 밑에서 헤지 펀드들이 다 매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네네.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센트럴 모텍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무료 방송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4시 30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항상 시장에 가장 강한 종목들 지금, 그리고 지수 자체는 제가 이렇게 크게 좋게 보진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별 테마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 MBN골드 4시 30분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꼭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기차 관련주로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